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재님 원투펀치 423회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잘 얼굴이 가려져서 안 보이고 확실하게 분간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한주희 위원님이고요. 여기가 장재현 위원님이고요. 제가 정순주입니다. 오늘은 원투펀치 방송 최초로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 요즘 이제 출연자 사이에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유리 칸나기를 그렇죠. 두고서 마스크를 또 쓰고 하는 방송들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름 또 마스크 쓰고 하니까 소리 전달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네,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는 조금 쉬자. 그래서 쉬고 그래서 오늘 마스크를 썼는데 네. 딱딱하게 성격이 드러나요. 한 의원님은 KF94. 네. 상당히 조심스러운 성격. 아니요, 저는 KF 국가 시책에 네. 제가 딱 잘 맞춘. 네, 그러니까. 순응하는 겁니다. 네. 저는 KF80. 네. 보통 이제 어린이들이나 조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네, 맞아요. 이게 조금 덜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끼는데 장지현 선생은 저 정신 연령상 그 어린이용이 맞긴 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네, 제가 네, 보증합니다. 그리고 저 순주마님은 99. 아니에요, 방송용. 방송용. 이제 말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네. 또 방송용으로 쓰고 나왔는데 비말은 차단이 되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잘생겨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조금 더 그래요? 뭔가 좀 젊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주제는요. 메시는 과연 바르셀로나를 탈출할 수 있을까가 주제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즌 레알에게 리그 우승을 뺏긴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첼시 8강전, 미넨전에서 2대8의 대패 이후에 세티엔 감독이 경질되고 쿠만 감독이 왔습니다. 팀의 대대적인 개편이 시작된다고 했었는데요. 이때 8월 25일 메시가 바르샤에게 이적 팩스를 보냅니다. 그리고 팀 훈련에는 지금까지 참가하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메시가 왜 나가려고 하는지부터 조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축구팬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근년에 특히 이제 네이마르 선수가 떠난 이후에 뭐 영입하는 선수마다 대다수가 실패. 네. 최근 한 5년 정도 사이에 바르셀로나가 데려온 선수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른바 구단 프런트가 실패를 거듭해 왔다. 그러니까 메시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그래도 고군분투를 상당히 하고 있고 그래도 내가 여전히 기량 발휘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바르셀로나가 점점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어려운 팀으로 돼 가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뭐 이 방송 및 뭐 다른 방송에서도 최근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유럽의 빅 클럽들 가운데에서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클럽들 가운데 바르셀로나의 주력 멤버들 연령이 가장 높았거든요. 맞아요. 메시, 수아레스 할 것 없이 뭐 라키티치, 비달, 피케, 조르디 알바, 부스케츠 등등등등 예전부터 있던 멤버 혹은 중간에 왔던 멤버 혹은 요즘 왔던 멤버를 다 막론하고 평균 연령이 핵심 자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노쇠한 팀이 되고 있고 요즘에 어떤 경기 스피드라든가 이런 데 적응이 안 되죠, 잘. 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꾸역꾸역 좀 승점 쌓기가 통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정작 중요한 경기들, 예를 들어 리그 안에서도 뭐 엘 클라시코라든가 아니면 리그 밖에 나가서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 거함하고 또 맞붙는 경기가 되면 계속 또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네. 로마에게 대역전패, 리버풀에게 대역전패, 위넨에게 참사스러운 그렇죠. 대패, 뭐 이제 이런 게 지금 매년 또 계속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감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세티엔 감독 왔을 때부터 사실은 메시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과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팬들은 발베르데 감독도 굉장히 답답해하긴 했지만 발베르데 감독은 그래도 선수단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발베르데 내보내고 요한 크루이프 스타일의 축구라고 해서 데려온 세티엔 감독은 코치진 비롯해서 선수단과 사이도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메시 선수가 봤을 때는 계속 이 클럽이 흘러가는 모양이 점점 이제 실망스럽고 가망 없어 보이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고 심지어 이제 과거에 바르셀로나 선배였던 아비달이라는 또 프런트가 있지 않았어요? 네. 있었었죠. 그런데 프런트와도 선수단이 또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고 코치와도 선수단이 또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제 그런 와중에 뭐 이런 참사 경기 또 무관의 시즌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메시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 나이도 나이인 만큼 뭔가 이제
마지막 그래도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게다가 이제 쿠만 감독이 또 와가지고 거기 이제 좀 불을 질렀죠. 이제 크게 팀을 바꿀 것이고, 근데 바꾸는 게 메시 선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꾼다기보다는 메시와 절친인 또 수아레스부터 뭐 내치려고 하고 이제 네. 이런 식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메시 선수가 결국은 이제 결단을 내리는 상황이 왔죠. 여태까지는 이제 구단이 잘못한 거를 제가 쫙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와중에 뭐 제가 지금 말을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메시 본인에게는 그럼 책임이 전혀 없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그렇죠.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이른바 캐리하고 안 되는 경기도 뭔가 솔로 플레이로 뭔가 떠먹여주고 이런 상황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정말 빅팀들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서 바르셀로나가 또 좀 무너지는 이유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경기에서 메시가 옛날같이 정말 잦은 빈도로 엄청난 플레이를 해주는 그런 상황은 이제는 좀 줄어들었거든요. 메시도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활동량은 뭐 예전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점점 이제 활동량은 더더욱 줄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팀의 밸런스도 좀 깨지게 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메시 선수도 얼마간은 제가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되는 데는 자기 책임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어쨌든 되기는 했습니다만 양비론 하면은 또 좀 회색 분자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바르셀로나 구단에 물론 기본적인 문제가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네. 메시도 무조건 막무가내로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물론 메시 선수의 재능이면 어디 가서도 잘했겠죠.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오늘날의 메시의 위치로 올려놔준 팀은 또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 아닙니까? 그런데 난파선 같은 지금 상황이 돼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또 떠난다고 하는 것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메시 선수도 모두의 지지를 받기는 조금 어려운 요소도 있다라고 생각은 돼요. 일단 한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쭉 정리를 했는데 저는 사실 첼시 팬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첼시 팬 입장에서 지금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게 하나 먼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네. 한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수년간 선수 영입 실패, 세대 교체 실패, 음. 감독 영입 실패, 네. 선수단 관리 실패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일단은 메시 문제를 떠나서 첫 번째로 바르토메오 회장이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직무유기네요. 네. 네, 이거는 회장이면은 그래도 정치를 하는 분이니까 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직무유기도 될 수 있지만 동전의 앞뒷면으로 직권 남용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생각 없이 자기가 또 휘두른 결과가 지금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메시 문제를 떠나서 일단 첫 번째가 제가 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 정도면 바르토메우 회장은 일단 본인이 사임을 하는 게 일단 우선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메시도 문제가 있다면 메시도 뭐 떠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도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그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거의 모든 바르셀로나 팬들과 지금 장 의원님은 3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객관적으로 3자들이 봐도 입장에서도. 바르토메우의 사퇴는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가르마는 이대팔이 가능해도 축구 스코어에 이대팔이 쉽지 않지 않을까. 가르마 저는 불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힘든 바르셀로나 상황에서 메시 선수가 이제 나간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히 그냥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계약 이해관계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계약서상에서는 내년 6월까지 지금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또 그 안에서는 메시 선수가 2017년 7월 바르셀로나 재계약하면서 언제든 팀을 떠날 수 있다라는 또 개혁 조건까지 들어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상충되는 면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메시 선수는 시즌이 끝날 때 항상 이제 자신을 프리로 만드는 그런 조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메시 선수의 계약에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뛰고 나는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딴 데 갈래. 그러면은 바르셀로나는 바이아웃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풀어줘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매해마다 FA 자격이 있는 그런 조항을 발동시켜야만 하는, 그러니까 그 조항을 내가 발동시키겠소라고 신청해야 되는 날짜가 6월 10일. 현지 시각으로 6월 10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올 시즌은 굉장히 늦춰졌잖아요. 뭐 사실 뭐 계약이 끝난 선수들도 뭐 좀 더 하기로 한 선수들은 더 하고 뭐 이런 선수들
도 있었을 정도로 이제 올 시즌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정상적으로 좀 딜레이가 많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시 선수가 요 이제 이른바 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네네. 팩스로 그거를 제출한 날짜가 8월 25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르셀로나 측의 법적 주장은 이거죠. 분명히 우리 계약에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돼 있었어. 근데 8월 25일에 제출했잖아요. 그러면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미 당신이 6월 10일에 그걸 제출하지 않고 넘어간 순간 그때부터는 바르셀로나와 메시의 그 다음 시즌 계약은 계속 가는 거고 네. 그렇다면은 떠나기 위해서는 상대가 적절한 이적료를 내든지 아니면은 바르셀로나가 그런데 메시를 놔주기 싫어. 그러면은 이른바 1조 원에 달하는 바이아웃을 지불해야 네. 메시가 떠날 수 있는 거죠. 팀의 당대의 상징을 넘어서 팀 역사 전체의 뭐 최고의 상징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를 프리로 내보낸다? 그거 바르셀로나는 또 못할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 이제 법적 공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메시 선수 측의 주장은 일단 이거죠. 뭐냐면 6월 10일이라고 돼 있는 거는 우리가 통념적 해석을 했을 때 법이라는 게 뭐 사실 해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모든 재판에 있어서 해석을 했을 때 이거는 시즌이 끝나고 내는 걸 의미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 시즌은 코로나 때문에 늦게 끝났으니 8월 25일에 내는 것도 해석상 이거는 유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이제 기사들을 보면은 그 메시 선수가 법정 공방에서 만약에 갔을 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기사도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제가 뭐 법을 전공한 사람이 전혀 아니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통념적인 해석이 물론 중요할 수도 있죠. 중요할 수도 있는데 법이 어떤 통념과 어떤 해석을 조금 넘어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명문화가 돼 있잖아요. 6월 10일 이렇게 명문화가 돼 있는데 메시 선수는 요 날짜를 지키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시즌 끝날 때라는 거라고 이제 메시 선수 측에서는 몰아붙이겠지만 시즌이 끝나는 걸로 해석을 하더라도 바르셀로나 측도 저는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온 선수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선수들의 시즌 계약이 종료되는 날은 6월 30일이에요. 그러면 6월 10일이라는 날짜가 의미하는 거는 뭐일 수 있냐면 엄밀히 말하면 시즌이 끝나기 전 네. 20일 전이에요. 그러면 메시 선수가 8월 25일에 제출했죠. 올 시즌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면 시즌이 언제 끝났다고 우리가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끝난 현지 시각 8월 23일. 네. 자, 그럼 보세요. 8월 23일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마감이 됐는데 8월 25일에 냈으면 코로나라는 이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시즌 끝난 다음에 이건 제출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바르셀로나가 이 논리를 밀어붙이면 저는 메시 선수 쪽과 충분히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법정 공방을 가기 전에 좀 유하게 해결을 하고자 메시의 아버지가 또 에이전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회장하고 같이 또 굉장히 면담을 많이 했어요. 지금 목요일인데 오늘까지 3차 면담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감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물론 그 조항 자체의 목적은 어쨌든 시즌이 끝나고 한 시즌 남겨놓은 그 전에는 너가 원하면 나하고 싶으면 프리로 풀어줄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방향성이에요. 네. 그 조항에.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명문화된 숫자를 가지고 바르셀로나가 괘씸죄로 보고 메시를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6월 30일 돼 있으니까 너가 코로나 상황에 만약에 대비해서 이런 거는 사전에 너가 의지가 있었으면은 6월 전에 미리 통보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느냐. 법적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너가 준비 소홀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메시한테. 네. 법적으로는 바르셀로나 유리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왜 이런 상황으로 갔느냐. 1차적으로는 구단과 지금 메시 간에 서로 만나지 않고 서로 그냥 뭐 통보만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주고받는 이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자세한 계약과 법적인 싸움 뭐 이런 걸 떠나서 무슨 생각이 먼저 들었냐면 예전에도 K리그 대전 시티즌의 레전드인 최은성 선수가 팀을 나갈 때 아주 보기 좀 모양새 좋지 않게 팀을 떠나게 됐죠. 레전드의 관리라는 게 당시에도
유럽에서 뛰던 우리나라 선수,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적으로는 얘기했지만, 유럽 구단들은 보통 그 구단이 선수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네. 선수가 선수가 위에 있지, 구단보다. 근데 K리그의 일부 구단은 구단이 선수보다 위에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진짜 레전드로서의 대우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향성은 좋지 않다. 다만 그거는 저는 K리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대한민국 스포츠 그렇죠. 다른 전체, 종목들도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화가 어느 정도는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유럽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가장 명문 클럽인 바르셀로나가 오히려 반대되는 느낌의 행동을 했거든요. 팬과 또 선수보다 오히려 구단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그러한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든가 조금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쿠만 감독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언론상에 나오기로는 상당히 메시에게 이제 너에게 특권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네. 특권 없다. 공평하게 너 성실하게 안 하면 너도 배제할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권위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자기 친구인 수아레즈가 전화 한 통화로 일방적으로 방출 통보를 받으니 네. 메시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황이 바뀐 데는 여러 가지 구단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구단의 고압적인 자세나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쌓였던 문제들이 지금 한꺼번에 폭발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구단이 일단 풀어줘야 된다. 구단이 먼저. 제가 볼 때 메시도 그렇지만 메시는 선수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구단이 일종의 약간 갑처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단이 메시아를 오히려 끌어다녀서 다시 얘기하자 그렇죠. 라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설사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메시를 그럼 이번에 나가지 못하게 잡는다고 쳐도 그러니까요. 3개월 후면은 이미 보스만 룰이에요. 1월이 되면. 보스만 룰이면 이미 딴 팀이랑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는 뭐 개인 운동하고 이러고 출전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여름에 이적해갖고 가는 그건 모양새도 너무 좋지 않다는 얘기죠. 저는 바르셀로나가 지금 분위기를 뼈저리게 각인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냐. 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모양새 좋지 않게 만약에 끝나버리면 바르셀로나는 진짜 이 충격에서 한동안 벗어나기 힘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져요. 이거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그 여파가 지금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여져요. 네. 요 문제를 잘 처리해야 새롭게 세대 교체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뭐 라키티치 세비야로 보내고 수아레즈도 갈 것 같고 비달도 뭐 이렇게 베테랑들 다 정리하고 세대 교체를 하는데 아직 세대 교체에 들어오는 선수는 지금 없어요. 이적 시장에서 새롭게 누가 오겠어요? 바르셀로나 같은 클럽에. 저 같아도 저런 클럽 안 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바르셀로나는 밖에서 볼 때 그렇게까지 그런 클럽은 아니다. 라는 정도 분위기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바르셀로나 수뇌부가 단연간 너무 잘못해왔다. 그리고 저는 장 의원님이 아까 그 쿠만 감독 오자마자 선수들에게 심한 말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그거 동의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이 정말 위기의 상황에 쿠만 같은 성격의 소유자를 데려온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쿠만 감독이 일단 여태까지의 기록만 보면 쿠만 감독이 그렇게까지 현대 축구의 엄청나게 밝은 뭐 전술가라고 보기도 좀 어렵거니와 여태까지의 그 쿠만의 레코드는 기본적으로 이 충돌과 실패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조금씩 성공했을 때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퐁당퐁당이에요. 조금 좋았다가 나빴다가 조금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런 거를 되풀이해온 어떤 그런 커리어의 감독에게 지금 이 위기에 바르셀로나 거함을 맡겼다? 이거는 좀 급하기는 했겠지만 선임이 아주 적절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쿠만 성격대로 한 거 아닙니까? 오자마자 메시한테 한마디 하고 수아레스한테 한마디 하고 그런 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 몇 년 그리고 이번 감독 선임에 이르기까지 바르셀로나가 계속 잘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장 의원님보다 약간 좀 냉정한가 봐요. 그 뭐냐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호날두 선수 내보낼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호날두를 잃으면 당장 레알은 이제 득점원 때문에 좀 시달리게 될 거고 실제로 올 시즌 레알이 리그 우승은 했지만 수비의 팀으로 변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벤제마 선수 하나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막 수비의 팀으로 변모해가지고 어떻게 리그 타이틀을
든 거죠. 그런데 어쨌든 호날두 선수 이후에 분명히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만큼의 골잡이의 부재를 느끼고 있죠. 공백을. 근데 그거는 이제 예견된 결과고 그 호날두가 나감으로써 메시 호날두 라이벌리가 또 사라지면은 이건 라리가 흥행으로도 라리가의 또 손해일 거다. 그러니까 최고의 저는 루저는 라리가가 될 거고 제가 그런데 호날두 선수 나갈 때 요 말을 했어요. 바로 이 원투펀치에서. 일단은 조금 손해이긴 하겠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을 했다. 언젠가는.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은 저와 장지현 위원님도 그때 그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가 뭐 세대 교체 이런 것에 관해서 클럽의 어떤 역사의 흐름 이런 거에 관해서 원투펀치에서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와 장 위원님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거예요. 너무 거대한 선수들이 있으면은 그런 팀은 사실은 세대 교체가 잘 안 된다. 고이게 되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클럽은 계속 그 선수의 영향력 하에 있어야 돼요. 그 선수가 하자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것도 많아요.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도 호날두 선수 위주로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메시 선수는 바르셀로나 또 원래 프랜차이즈니까 더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 거냐. 뭐 호날두 선수, 메시 선수 나이 40 먹을 때까지 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당장은 고생할 거는 분명한데 그리고 라리가 흥행도 좀 덜 될 거는 분명하지만 호날두 선수가 유벤투스로 갈 때 제가 분명히 원투펀치에서 그래도 레알은 언젠가는 했어야만 하는 일을 지금 한 거다. 네. 그 저는 바르셀로나도 여기서 저는 약간 냉정하게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메시 선수와 헤어져야 된다. 그거는 메시가 정말 커리어 끝까지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아름답게 은퇴를 하든 그것도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메시 선수는. 맞아요. 메시 선수가 당장 예를 들어 이탈하면 뭐 수아레스 등등 또 다른 선수들의 이탈과 더불어서 그 바르셀로나가 당장은 좀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긴 겪을 거예요. 메시의 그 골뿐만 아니라 어시스트나 뭐 공격에 있어서의 그 혼자 캐리하는 영향력이나 뭐 이런 건 바르셀로나에게 지금 거의 명줄을 붙여준 경기들도 많잖아요. 메시 그렇죠. 선수가 바르셀로나 정말 내용 안 좋은데 메시가 어떻게든 그 프리킥 한 방 차서 이기게 만들고 뭐 이런 경기도 많은데 그러니까 당장 없으면 문제는 문제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 옛날 상투적인 격언 팀보다 더 큰 선수는 없고 우리 인간과 클럽은 언젠가는 한번 헤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저는 그래서 물론 바르테메우 회장 및 수뇌부는 책임져야 되고 뭐 사퇴해야 되지만 바르셀로나 그냥 클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메시 선수를 이 상황에서 계속 끌고 가는 게 꼭 바람직하진 않을 수도 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메시도 그렇고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걱정되는 거 하나는 지금 법정 공방 만약에 예를 들어 실제로 막 가면서 메시가 나가진 않았는데 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바르셀로나는 연봉은 연봉대로 나가고 장 의원님 말씀대로 좀 있으면 이제 보스만 시점되고 메시는 지금 나이가 또 많잖아요. 나이가 많은데 한 시즌을 통째로 쉰다? 만약에 메시 선수가 아무리 개인 훈련 열심히 하고 그래도 다른데 그럼 나이 한 살 더 먹어서 1년 공치고 다른데 가서 그럼 바로 또 기량이 나올까요? 저는 바르셀로나와 메시 선수 사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아마 둘 모두에게 루즈밖에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보내는 쪽으로 풀든 뭐 누그러뜨리는 쪽으로 풀든 결국은 풀긴 풀어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이면은 보내는 게 보내는 낫다. 쪽으로 풀 수도 있지 그게 않겠느냐. 현실적이죠. 아, 물론 가장 아름다운 거는 진짜 뭐 우리 원투펀치에서도 몇 차례 다뤘지만 네. 원클랩맨처럼 아예 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헤어져야 돼요. 네. 헤어지는 상황인데 문제는 방법적인 문제죠. 미리 팬들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은퇴 경기도 해야 되고 팬들과 헤어지는 페어웰 경기도 해야 되고 아름답게 헤어져야 돼요. 이 정도의 레전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싸우다가 헤어지는 거는 이거는 역사의 오점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방법적인 문제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마음을 돌리긴 힘들어. 구단 입장에서 그렇게 본다면 합상을 통해서 일단 서로 간에 틀어진 감정의 어떤 그러한 라인들을 조금 누그러뜨려야죠. 누그러뜨리는 게 일단 1번. 네. 그렇게 돼야 그 다음에 정상적인 이적 절차에 대한 구단과 선수의 신의를 바탕으로 한 이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화해를 시키고 구단과 선수가 우리는 충분히 협의해서 이제 그런 거를 다 풀고 서로를 다 이해하게 됐다. 그러면 팬들도 이제는 이해해달라. 그런 성명서도 내고 또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한 분위기를 만든 이후에 자 이제는 팬들에게 바란다. 메시를 놔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맨시티가 됐든 어디든 이적 협상을 해서 이적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렇다면 이제 어느 팀으로 가면 좋겠느냐? 그 이유에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가능성은 맨시티가 제일 높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 두 분이 참 축구계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입장에서 그냥 메시란 레전드 선수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게 굉장히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픈 그쵸. 거예요, 지금. 네. 근데 뭐 세상에 그래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어디 갈 거냐? 네, 맨시티가 뭐 5년간 총액 9,884억 원을 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거의 그 일조죠. 개인 그러니까 면담으로?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맨시티에서 3년 그리고 또 저 그렇죠. 시티 풋볼 그룹 아닙니까? 이 팀은 이제 전 세계 팀들이 여러 개 있는데 미국에도 팀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3년 플러스 2년 해가지고 이제 5년에서 1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메시 선수가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연봉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옵션 등등해서 아마도 지금 1,200억 내지 1,300억 이 정도를 메시 선수가 받아요, 1년에. 네네네. 그런데 맨시티는 지금 이적료 없이 메시 선수가 이제 프리로 나오는데 성공을 해서 데려갈 경우에는 메시에게 연간 2천억 정도를 준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바르셀로나가 주는 액수보다 한 7, 800억 이 정도를 더 올려 준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그 법정 공방 문제로 돌아오게 돼요. 이게 과연 어느 쪽이 어느 정도 양보해서 만약에 타협이 될 거냐. 만약에 지금 바르셀로나가 바이아웃 그대로 받아야 되고 우리는 법으로 싸워도 이길 수 있어라고 하면은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죠. 1조를 바이아웃을 지불하고 또 메시한테는 연봉 얼마 줄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럴 때는 메시 연봉이 줄겠지만 그럼에도 그렇게까지 해주기에는 이거는 그 팀 입장에서도 너무 리스크가 커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타협이 된다 그래도 바르셀로나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꽤 큰 돈을 아마 벌어들이면서 보내야 되니까 그런 상황까지 고려하면 결국은 그래도 그 기름 부자 두 팀밖에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맨체스터 시티와 파리 생제르맹 두 팀밖에 없는데 메시 선수가 뛰기 좀 편한 데는 파리 생제르맹일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프랑스 리그고 메시 없이도 뭐 프랑스 리그에서는 지존급 팀인데 뭐 메시 선수가 거기 하나 더 낀들. 그런데 그 전술적으로 보면 맨시티가 그래도 과르디올라 감독과 뭉치는 게 더 낫겠죠. 그건 반대로 또 왜 그러냐면 토마스 투엘 감독에 있는 파리 생제르맹은 전술적으로는 메시 선수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면서 또 그 네이마르 선수까지 이미 있는 상황에서 메시 선수를 같이 기용할 때 과연 투엘 감독이 그 둘의 어떤 예를 들어 뭐 수비 가담이나 여러 가지 압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면 그것이 투엘 감독 마음에 100% 쏙 들까? 약간 의문이 있는데 가르디올라 감독은 제가 봤을 때는 맨시티로 만약에 메시 선수가 가면 아마도 예전에 자신이 한번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가짜 9번 스타일로 메시 선수를 저는 쓸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메시 선수를 측면이나 미드필드에 놓기에는 전체적인 밸런스상 조금 이제 무리가 있을 거고 제가 봤을 때 맨시티에 가면 메시 선수가 가짜 9번이 되면서 이제 그 아래쪽엔 더브라이너 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브라이너 선수가 마치 이제 차비나 이니에스타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뒤에는 그런 선수가 있고 앞에는 가짜 9번 메시 선수가 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뭔가 이제 그런 구조를 과르디올라 감독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드는데 어찌됐건 뭔가 그런 일장일단은 있을 네. 거예요. 저는 너무 궁금했던 게 많은 기사에서 사실 팬들은 기사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맨시티와 개인 합의를 했다라는 문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진짜로 실제로 개인적으로 합의를 좀 한 상황인 건가? 일단 구단 바르셀로나하고 원소속팀 바르셀로나하고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네. 그게 풀린다는 전제하에는 어느 정도 개인 구도가 합의를 했을 것이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뭐 한간에는 기사에는 맨시티가 메시 오는 거 대비해서 지금 스폰서들의 네. 수정 계약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는 거의 한 7, 80% 만약 가면은 맨시티 같아요. 느낌에는. 프리미어리그 팬들 입장에서는 메시가 오면 상당히 벌써 리그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니까 상당히 설레긴 하겠죠. 어쨌든 잘 마무리되길 좀 바랍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메시가 모쪼록 좀 잘
어떤 결론이 나든 좀 아름답게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또 승부 예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2의 승부 예측 결과 어떻게 표를 깨끗하네요. 보자마자 이렇게 웃음이 나죠, 이렇게? 깨끗해, 흰색. 당연히 제가 저- 우리 팀을 구했잖아요. 아, 그니까요. 아, 원투펀치 팀을 구했어. 그것도 하나 맞춰서. 그러면 또 어려운 경기들만 모아서 423의 승부 예측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상주 상무 대 수원 삼성이 첫 번째 경기예요. 무승부. 무승부? 네. 수원도 정말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지금 라운드 수 자체가 지금 얼마 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경기는 수원이 어떻게든 버텨서 무승부는 만들어낸다. 네, 무승부. 물론 수원은 문선민에 대한 견제 이게 상당히 이번 라운드에 강해질 것 같아요. 그만큼 문선민 선수가 지난 경기 거의 다 해줬잖아요. 네네. 수원은 다시 3백으로 바꿔서 선수들이 3백을 조금 더 편해하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 투지까지 얹어서 승리를 얹어냈는데 지금 분위기는 수원이 뭔가 좀 해볼만 해요. 선수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일단 딱 디딤돌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수원의 신승. 아, 수원. 상주를 넘어선다. 예. 예. 저도 그 내용상은 비슷한데 그렇다고 상주가 지겠느냐라는 거기서 이제 저는 무승부. 네.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수원이 지금 부산에게 승리를 거둔 거는 굉장히 지금 흐름을 바꾸기 위한 뭔가 키를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랜만에 지금 다득점을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오영규 선수 지금 어린 친구인데 엄청 잘한단 오영규는 말이에요. 수원전에서 골 못 넣어요. 왜요? 네. 어떻게 기주 가서? 넣어? 기주 가서? 소속팀의 상대로 어떻게 넣어? 그러니까 유스 못 넣어. 출신이잖아요. 농담이에요. 나는 오영 기우다 네, 이러면서 선수. 세 경기 연속 네. 골 넣으면 대박이죠 이제. 저 무승부 갈래요. 네, 저를 따라오셨군요. 네네 네. 무승부. 네 그러면 두 번째 경기 FC 서울 대 부산 아이파크. 서울승. 이거 서울. 저는 오늘 생각 없이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네. 서울이 어찌됐건 최근 그래도 골잡이는 없는 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서울은 지금 어쩔 수 없고 결국은 뭐 선수들의 활동량, 투지 그런 부분이 발현이 돼야 되는데 부산의 수비의 신뢰를 보내기가 조금 어려워서 서울이 그래도 신승하지 않겠나. 네. 네. 전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네. 아까랑 저랑 이제 바꾸시는군요. 저도 무승부. 두 팀 다 수비가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 골이 많이 난 상태에서 무승부. 오히려. 세 번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포항 스틸러스 대 대구 FC입니다. 대구 와. 대량 실점 강원의 했던 대패죠, 팀이죠. 대패죠. 6대4였죠? 네. 6대4? 맞죠? 그렇죠. 4대 6이죠. 예, 근데 네. 공격력도 사실 최근에는 좀 골이 좀 안 터지다가 어떻게 지난 경기에는 많이 터졌는데 골들 다 멋있게 예, 넣었어요. 그것 이상으로 이제 많이 실점을 했으니까 이제 에드가도 엄청 네. 멋있는 골 넣었지. 뭐 골들은 다 멋있는데 대안도 골 잘 넣고. 우르르 역습당하면은 요새 너무 수비가 안 좋아. 저는 이거는 무승부. 무승부? 네. 오늘 뭔가 무가 많아요. 네. 저는 포항승. 대구가 요즘에 실책이 너무 많아요. 역습 전환 돼서 실점 우려가 너무 높고 포항은 이광혁 같은 선수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일류첸코가 그런 일루체코는 상황에서 항상 믿을 수가 있죠. 네. 일류죠. 한방들이 있어서 요거는 제가 보면 포항이 지금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견고한 흐름을 견지하며 한 점 차 신승을 포항이 거두지 않을까. 포항 홈이니까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장 의원님하고 또 두 개 경기를 같이 하고 싶진 않아서 대구로 대구승? 갈게요. 예. 와, 요거 하나 독특했어요. 요거 올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선택. 대구를 좋아해. 기본적으로. 그런 거 있어요. 작년부터 그랬죠. 왜냐면은 어쨌든 중계팀이 네.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다 보면 그게 이유야? 네 마음이 좀 가요.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어려운 경기만 저희가 또 엄선해서 K리그 세 경기를 짚어봤는데 그 승부 예측 결과 다음에는 한 경기보다는 더 맞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한숨 쉬지 마세요.